동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임현숙 의원입니다. 지난 3년여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파악하기 위해 구민들과 만나 소통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5년 4월 개관한 선농단 역사문화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적 선농단은 1972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15호로 지정과 더불어 1977년부터 그 문화적 가치를 중요시한 지역 주민들이 선농단 친목회를 구성하여 1979년부터 그분들에 의해 선농대제가 복원되었으며 민간 형식으로 제를 봉행해 왔습니다. 2001년에는 사적 제436호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에는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에 대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이후 선농단 문화재 발굴 조사 및 보증 학술 용역이 실시되고 선농단 재래 형식 및 복원, 공간 확보를 위한 학술 연구들이 구체적으로 실시되어 여러 과정을 거친 결과 2015년 4월 문화유산과 역사적 가치를 전승하고자 하는 큰 의미를 두고 드디어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개관 당시 관리 운영 주체를 오랫동안 선농단 재래 연구와 복원에 노력해왔던 지역 주민 대표에게 맡기고자 하는 주장도 있었지만 집행부는 운영 주체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코리아 헤리티지에 그 운영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코리아 헤리티지의 운영권을 넘기면서 사무실 사용권과 역사문화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지원하고 일체의 인건비 지원은 절대 없다고 당시 주무부서에서 약속하였습니다. 참고로 선농단 역사문화관에 2015년 9개월간 투입된 사업 예산은 운영비로 4,801만 원이었고 2016년 투입된 사업 예산은 운영비로 6,339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위탁되어 운영되던 중 2017년 신규 예산 편성 시 주무부서에서 운영비로 9,481만 원, 그중 시설 유지관리 인건비로 2,522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코리아 헤리티지는 문화재 분야 사회적 기업입니다. 2010년 문화교육 사회서비스형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여러 지자체 및 기타 기업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만을 위한 운영업체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지 않았던 인건비 예산이 들고 있는 것은 분명 정당한 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2015년 개관 시에 비하면 관람객 수도 다소 일평균 35%, 월평균 40% 증가하였고 6개의 상설 프로그램, 5개의 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역사 교실 등 홍보와 내실현을 기하고 있는 점도 평가되고 공익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역사 문화를 향유하게 한다는 관점에서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코리아 헤리티지는 우리 구의 예산 지원과는 별도로 사회적 기업이 받는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2015년 경우 일자리 창출 인건비로 3,418만 원, 전문 인력 인건비로 3,163만 8천 원을 국비 75%, 시비 25% 편성입니다. 2016년 경우 일자리 창출 인건비로 1,940만 5천 원, 전문 인력 인건비로 1,862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코리아 헤리티지는 기존 진행 중인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2017년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을 신청하여 서울시민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을 위한 도시농업학교 사업으로 1억 원을 새롭게 요구받았습니다. 농사에 대해 생소하고 농경문화 접근이 쉽지 않은 서울시민에게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시농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한다는 사업 목적으로 4월 6일부터 1개 과정을 접수받아 교육하고 있고 4월 15일부터 또 다른 과정을 편성하여 교육 예정입니다. 교육 예정자 중에 우리 구민은 얼마나 되는지, 친경 체험장은 어디에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역사문화관과 도시농업 체험장과의 문화적 관련성과 접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위와 같이 코리아 헤리티지는 역사관 홍보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우리가 제공한 사무실 공간과 운영비를 활용하여 여타의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관 당시 인건비에 대한 구예산 지원은 절대 없다고 이야기해놓고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인건비에 왜 별도로 구가 운영비 외에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코리아 헤리티지가 우리의 공간과 운영비를 활용하면서 기타 예산을 받고 진행하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2017년 3월 재위탁 과정에서도 유일한 위탁 신청 단체라는 명분하에 다시 코리아 헤리티지가 위탁업체로 선정되었는데 위탁과 관련하여
왜 다른 신청업체는 없는지, 혹여 공고 시기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동대문구 청소년 관련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 관련 업무는 구청 내 두 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선 노인 청소년과 업무로 첫째, 청소년 독서실 10개가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로 운영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대두되기도 하지만 동대문 구민 및 청소년의 면학 분위기에 나름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2011년 12월 개관하여 5명의 전문 인력이 부적응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등을 위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2억 5,800여만 원으로 국비 17.7%, 시비 17.4%, 구비 63.2%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라는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2015년 6월 개관되어 4명의 전문 인력이 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위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1억 1,7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두 기관의 위탁업체는 공이 사단법인 참만남 가족운동본부입니다. 다음, 교육진흥과 업무로 첫째, 현재 동대문구 문화센터의 교육비전센터가 직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 개관하여 전문 인력 3명이 교육 향상 프로그램 및 진로 진학 컨설팅 업무를 위해 근무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액은 구비 9,3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은 차후 구청 구층 증축 후 동대문 진로진학 상담지원센터와 합류 예정입니다. 둘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2016년 1월자로 2018년까지 3년간 주식회사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 인력 3명이 구 예산 1억, 서울시 교육청 1억 예산을 편성받아 청소년을 위한 진로 탐색,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대문 진로진학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동대문 관내 중고 재학생 및 재수생과 학부모의 상담을 위한 기관으로 차후 구청 9층의 공간이 확보되면 교육비전센터와 함께 운영 예정입니다. 진로진학상담센터 올 총 예산은 2억 9,500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 구청 9층 개관에 앞서 2017년 3월 주식회사 한양인재개발원에 위탁을 주어 4월 4일부터 용신동 동양프라자 3층에서 3명의 전문 인력이 센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억 9,500의 예산에는 사업비 1억 4천만 원, 인건비 7천만 원, 임시사무실 월 임대료 1,780만 원, 임시사무실 공사비 1,900만 원, 임시사무실 관리 운영비 770만 원, 사무관리비 4,0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몇 개월 사용하고자 마련한 임시사무실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예산을 쓰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예산 소모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 촌각을 다투는 일도 아니고 이전 예정인 9월까지 몇 개월만 기다리면 구청 9층으로 교육비전센터와 함께 자리매김할 것인데 굳이 위에 같은 예산을 들여 임시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지 못한 졸속 행정의 일환으로 확실한 예산 낭비로 보여지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더불어 위 센터의 민간 스탁자 선정 시 한양인재개발원을 포함한 5개의 업체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대문 진로진학 상담을 위해 중차대한 업무를 담당할 단체로 신청업체 중 위 업체가 선정된 가장 큰 장점과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업무 특성상 각 지역에 소재해야 할 청소년 독서실을 예외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는 관련 전 부서에서 맡아 같은 공간에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천호대로 2길 23-9 2, 3층에 교육비전센터와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는 구청 9층에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왕산로 용두포스빌 622호에 각각 산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 간 업무의 성격이 조금씩 상이하더라도 궁극적 목적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밝은 미래를 위한 업무이므로 거시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위의 기관을 방문하고 이용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고자 동일 공간에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과 직책 개편으로 청소년 담당 전문부서를 신설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중원에서 이야기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투자는 급선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유념하시고 이에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열 부총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의견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15년 4월 개관 이후에 약 2년여가 지났습니다. 역사관을 개관할 때의 기억으로 보면은 이 역사관을 운영을 하는데 선농단 보존위원회가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사실은 선농단 보존위원회 위원장님과 그 위원들은 동대문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른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문책관이나 저희 구청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선농단 보존위원들을 우리가 깍듯이 애우하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그런 업적에 대해서 길이 우리가 공경을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선농단 문화역사관을 운영할 수가 있겠는가? 아무래도 현대인에 맞게 이 역사관을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거기다 직접 그냥 이렇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넘기는 것보다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해보자. 그때 당시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고민과 고충이 있습니다. 지역의 원로 어른들께서 선농당을 오랜 동안 보존해 오셨고 또 새롭게 선농당을 이렇게 정비를 했는데 그 선농단을 운영 관리도 그분들이 하시면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그것도 이런 충분한 말씀이 된다. 그런 속에서 검토를 했더랬는데 또 선농단을 방문하는 여러 구민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그러한 프로그램과 또 새 시대에 맞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공경을 하고 나머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좋은 테마와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는 게 좋겠다. 아마 그때 당시 이런 상황이 되어서 그분들께도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과 16년 2년에 걸쳐서 그때 공모했던 건 아니었죠? 처음에 15년, 16년도. 16년 공모했습니다. 16년 공모했어요. 공모했습니까? 네, 16년은 하고 15년은 15년도 할 때 계약 공모했었습니까? 16년에 처음에 할 때. 계약했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에게 자기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 인건비를 주지 않고 이제 운영비만 주면서 1년을 운영을 했고 또 16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2년째. 그랬는데 2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만 주다 보니까 인건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에 처음에 약속과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저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의 의견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한 사람 인건비에 대해서만 먼저 한번 반영을 하자. 그래서 한 2,500여만 원 정도 그때 반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지금도 그 업체가 선농단에 있는 그 공간 사무실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조건으로 그때 사무실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업체가 거기서 선농단만 관리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농단 관리 운영 더불어 이제 여러 가지 응모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것이 조금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이 상태로 운영을 하고 다시 이 내년에 할 때는 이 부분을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운영을 할 때 2차례에 걸쳐서 문화체육관에서 공모를 했는데 이 업체만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업체만. 그래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다소 좀 딱 찍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느낌상으로 조금 이상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단 한 사람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만 운영을 하고 내년도 다시 재계약 시기가 왔을 때 그 업체가 그 사무실을 쓰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사무실을 어떠한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원점에서 다시 좀 생각을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관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청소년 문제가 노인 청소년과 교육진흥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노인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상담센터 또 꿈드림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문제 또 노인 청소년과 내의 드림 스타트 팀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있는 한부모 가정이거나 그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등등 이런 취약계층을 담당하는 드림 스타트 팀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상담센터에서는 일반 청소년. 그다음에 꿈드림 센터에서는 주로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또 학업 성취를 위해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노인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네 가지 파트입니다. 네 가지 파트. 그다음에 이제 교육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교육 비전 센터를 꽤나 오래 운영을 했죠.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 진로 직업 체험 센터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1억을 댈 테니 동대구청도 1억을 해서 한번 할 의향이 없느냐. 그렇게 해서 그럼 좋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제 진로 직업 센터를 또 교육진흥께서 하게 되었죠. 이렇게 하게 되는 동안에 작년도에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청에 우리가 9천만 원 받는 게 서울시청인가요? 교육청인가요? 교육청. 예. 제한사업을 해서 작년도에 9천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또 시로부터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지난 1년 동안 진학진로 상담을 했더니 지난해 상당히 성과가 있어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그 요구가 있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서 지난해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정말 심의를 받아서 진학진로 금년에 체험센터를 우리 구 예산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었습니다. 하도록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구청의 신축 계획이 여러 가지 상반기부터 시작을 하지만 신축이 완료되는 시기가 9월 말 대략 10월 달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년도에 이 진학 진로 이런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지난해 논의를 하다가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차피 9월 말 10월에 구청에 증축이 되었을 경우에 또 거기에 다 시설을 하려고 보면은 한두 달의 시간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거의 새로운 이 건물에서 못할 가능성이 있고 하더라도 11월이나 12월이 되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러면 임시 사무실을 얻어야 되고 임시 사무실을 얻으려고 보니까 임대료가 나가고 임대료 나가고 임대료에 새롭게 이제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비가 낭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럼 1년 동안 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다고 하자. 그래서 그 낭비 요소는 뭐냐? 거기에 임시 사무실에 환경 정비하는데 1,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물론 집기는 이제 나중에 다시 가져오면 되니까. 그래서 1,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어찌 보면 이게 낭비성 예산일 수 있겠다. 이렇게 지난해 서로 검토를 하던 끝에 그렇더라도 이것이 금년 1년 동안 진학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1,500만 원의 예산을 낭비를 하더라도 상담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그때의 토론 끝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후보의 심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1,500만 원 정도의 시설비, 뭐 이렇게 칸막이도 해야 될 것이고, 뭐 페인트 칠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도 이제 낭비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또 그것을 해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1년 동안은 쓰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 상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진흥과와 지금 노인 청소년과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부서로 옮기면 어떠냐? 참 이건 또 일리 있는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 그 다음에 장소도 한쪽으로 좀 합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합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그 교육비정센터는 저 문화회관에, 그 다음에 청소년 또 뭐 이렇게 그 복지센터는 신설동 옛날 청사에, 또 진학진로센터는 또 이쪽에, 그 다음에 진로직업센터는 또 이쪽에 이렇게 네 군데가 분산이 되어 있고 구청까지 하면 5군데가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국 이제 공간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저희가 확보되면 가능하면 한 곳으로 모아서 이렇게 할 때에 업무가 더욱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청소년 지도에 만전을 기획하도록 그렇게